안녕하십니까. 실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실기 합격을 위해서 별 5개 이상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참 별 5개가 뭐냐라고 해서 질의가지고 왔는데, 별 5개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20년 관연도 문제를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시험이 4번, 5번 이상 나왔던 거, 많이 나왔던 거죠. 고빈출. 그래서 그 문제를 간추려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별 5개는 간연도에 제 책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 별 5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지금 우리 요번 거는 원래 이제 카페에서만 원래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제공하고 있는데, 요번 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유튜브에 가면은 전기 희열 유튜브 보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메인에 가면 거기에 책이 있어요. 커뮤니티에 이렇게 보면 어떤 책인가 이렇게 표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선별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기의 희열, 이제 이번에 카페죠? 이제 카페에 전기의 희열 들어오시게 되면 요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료를 만약에 프린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카페 전기 희열 들어오시게 되면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에 회원 가입만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에 거기에 거기 특강이라고 있어요. 거기 다운하시게 되면 요거 말고 이 앞에 요거 22번째죠. 요 앞에 거 1번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답안지가 있는 게 있고 답안지가 없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답안지 없는 거 먼저 올립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세요. 직접 10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얼마큼 능력 배양이 됐는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3, 4일, 늦으면 5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면, 답안지와 같이 올리면, 해설 있는 거 올리게 되면 본인들이 보고, 또 모르는 건 또 잘 모르겠다는 건 해설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된 거고, 총 3회인데요. 제가 이제 3회 정도 준비를 할 거고,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을 거고, 그 대신 이제 3회,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에 제공 안 하고 이제 카페만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번 더는 이제 주 교수님이 이제 시퀀스 쪽, PLC 시퀀스 쪽에 대해서 면문항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니까 총 4번에 거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좀 제법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소소하게 다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변전소다, 변압계 상호 부동률 1.3, 0.9다. 변압계 임피던스 4.6%, 그죠? 그 다음에, 1, 2, 3가 10%, 154 버스, 여기죠? 여기가 0.4다. 그 다음에 얘가 4.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데 밑에 또 조건이 있어요. 그죠? ABC 설비 용량의 수용률 부등 좋고, 변압기 ABB 공기 차단 용량, 변압기,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52, 22 유입 차단기 용량, 변압기 용량 줬고요.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용량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수용률 곱하고 부등료면 아마 각 A의 합성 출력구에서 변압기 용량 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피던스, 역률은 몽땅 0.90%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만 줬다는 얘기는 전체의 역률이 0.9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TR1, 2, 3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TR1 먼저 볼까요? TR1은 설비 용량이 4,000이고, 그죠? 수용률이 0.8이고, 역률이 0.99, 부등률이 1.2죠? 이렇게 하면 되죠. 나머지 2, 3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고 표준 용량 선택하면 되죠. 당연히 변압기, 여기는 TR1, 2, 3는 변압기 2차 측이니까 바로 어디서 올라오면 여기서 올라오면 되죠? 여기서. 그 다음에 STR, 메인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메인 변압기는 뭐예요? 각 여기 변압기 용량 구한 거 있죠? 그렇죠? 여기서 구한 거 3개. 하나, 둘, 3개를 집어넣고 어떻게 돼? 부등률 얼마? 동시에 사용 정도니까 1.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건 어디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고르면 되죠. 좀 답답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000에 0.8, 1.2, 0.9. 그래서 잠깐만 1.2, 여기 1.2죠? 1.2라 했고, 잠깐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변압기 상호 부등률이라 했죠? 변압기 상호 부등률은 1.3, 그 다음에 각 부하에 여기는 1.2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는 1.2가 0.9 다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선정해야 되겠죠? 3,000짜리, 6,000짜리 선정하면 됩니다. 자, STR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냐면 계산값이 와야 돼, 계산값. 계산값이 와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계산값. 여기 표준값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정한 값이고 계산값이 이게 바로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3,000의 최대 전력이 요 계산값이 최대 전력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부속 1.3이고 그래서 8,500.69 나오니까 따라서 10,000kV짜리 1호세에서 고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차단 용량고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차단 용량고라 그랬죠.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P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0.4 창상 전원층에서 사고 전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원층만 기준하면 되죠. 그래서 0.4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용량은 긴 용량이 되죠. 근데 여기 긴 용량 안 줬잖아요. 그렇죠? 긴 용량 안 줬기 때문에 그때 변압기 용량 기준이다. 그래서 아까 얼마짜리 10,000kV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10MV가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 왜 여기는 계산값이 안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차단기는 10MV짜리 선정했기 때문에 10MV만큼 보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변압기 용량만큼. 그래서 10MV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차단기량 뭐라 그랬죠? 여기 차단기량은 여기하고 직렬이죠? 그러니까 0.4하고 4.6이니까, 그죠? 4.6 더하기 0.4가 되고 100에다가 10MV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차단 용량 선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 계전기 명칭, 그건 뭐예요? 주변압기 비율 차단 계전기. 그때 51의 명칭 과전류 계전기. 1번부터 4번의 심벌을 기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피레기라는 거 맞죠? 심벌, 피레기. 요거도 피레기 들어가고 얘도 피레기 들어가죠? 피레기 심벌. 이렇게 심벌 지우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단 전력계가 들어가고요. 그죠? 전력계가 들어가고. 변전소니까 전력량계보다는 전력계 쓰는 게 나아요. 변전소는 사용량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력계 쓰면 되고, 여기는 역률계를 써도 되고, 아니 주파수계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주파수계 또는 역률계가 여기 역률계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만 쓰면 됩니다. 얘를 써도 되고, 또는 얘를 써도 되고.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500 딱 나오니까 3,000째 선정하면 되고 200 나오니까 200 선정하면 되겠죠. 주변압기 비율 차단기 과전류 계전기 이렇게 여기 피레기 그리면 되고 킬로와트 역률계 PF 그대로 쓰시면 답이 됩니다. PF 대신 요 프리퀀스 F만 써도 됩니다. 주파수계 이렇게 답을 쓰시면 답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유입변압기와 비교해서 몰드 변압기. 이것도 너무 계산 문제만 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 서술형도 한번 가져왔어요. 자, 몰드 변압기의 장점 5가지를 쓰시오. 이럴 때는 항상 외울 때는 물론 이제 뭐 비유를 많이 해요. 뭐 총알이 내려와서 피했더니 뭐 새가 뭐해서 막 앞대 갔다 이렇게 오는 경우인데 저는 뭐 그렇게 외우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합니다. 이런 거를 외울 때는 키워드 위주. 앞대 같은 거 난연성. 그죠? 난연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내진, 내습성, 내진만 읽을게요. 그 다음에 소형 경량, 그 다음에 손실, 고효율, 그 다음에 과부하 내량, 그 다음에 소음.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장점을 딱 골라서 키워드만 외워서 암기하면 된다. 그래서 암기는 이런 방법이 제일 낫지 않나. 어떤 사람은 뭐 난신, 내, 경, 가, 소 이걸로 막 외우려고 하니까 저는 그거 외우는 시간보다 이게 더 외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근데 단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죠. 단점 3가지 쓰라 2가지 쓰라.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그 다음에 얘는 유입변압기에 비해서 절연이 좀 약해요. 절연 내력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진압 성능이 낮아. 이건 절연 내력이 낮다 이 뜻입니다. 절연 내력이 낮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서지로부터 절연 내력이 낮다. 그 다음에 또 서지 앞서부터 설치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몰드 변압기나 건식이 들어가면 무조건 진공 차단기가 설치가 되면 서지 설치하죠. 중요한 건 내진압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차폐층, 그죠? 여기 또 5개 설치 및 대용량. 그러니까 5개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난연성, 건식이나 몰드는 5개 설치가 곤란하고 용량이 대용량 제작이 좀 어려워요. 대용량 같은 경우는 한 2,000kV, 3,000kV 넘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유입변압기, 보통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지만 보통 2,000kV 이상이면 유입변압기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1,000짜리 2개, 3개 이렇게 늘리겠죠. 1,500짜리 2개, 3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안 해? 대용량 조작이 제작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요거 별도 수지층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콜과 접촉하게 되면 위험하다. 이 중에서 두세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카톡이 왔네요. 여기 밑에. 예. 자, 보지 마시고요. 자, 어느 수선섭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9번 그리고 13번에 대한 명칭과 용칭, 용도. 여기 보면은 자, 1번은 달록이죠. 그죠? 명칭은 이제 무부하 시력 회폐. 2번은 피렉이죠. 뇌졸 방진하고 속류 차단. 4번은 이제 MOF죠. 사용 전력량을 측정하는 거죠. PTCT. 7번은 차단기죠. 교류 차단기. 그 다음에 사고 전력 부하적 차단인 거고. 5번은 PT죠.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해 준 거고. 6번은 전압계형 전환개폐기. 이게 전환이 맞느냐, 절환이 맞느냐, 절체가 맞느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자료를 봤더니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식의 한문을 읽었을 때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전환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약간씩 미세해. 뭐 수동 형태냐, 능동 형태냐, 뭐 이런 거, 이런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절체가 맞다, 전환이 맞다. 근데 우리 국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은 걸 봅니다. 근데 전환과 절체는 저도 자료 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한자를 그냥 우리시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로 표현하면 좀 전환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환이라는 말을 쓸게요. 그래서 하나의 전압계로 3상의 전압을 측정한 계폐기고 얘는 과전류 계전기죠. OCR. 그래서 이제 사고 전류를 차단해서 차단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얘는 CT죠. 그래서 고압을 대전류를 소지를 바꿔주는 거고 얘는 피렉이 얘는 뭐 접진대 얘가 아마 없어요. 일종 접진대가 없어졌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했고요. 다 했고 그 다음에 용도는 다 명칭과 용도 했고요. 명칭을 쓸 때는 약자 쓰면 안 돼요. 우리말로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1차와 2차 전압. 5번이 뭐죠? PT죠. 5번이 PT죠. PT니까 1차 전압이 투타임이니까 그죠? 22,900이죠. 그러니까 1차 전압이 얼마예요? 13,200이죠. 2차 전압이 얼마? 11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의 2차의 결성 방법 요거 여기죠. 여기 1차고 2차 전압. 2차는 여기 보면 380하고 220이 나와야 돼요. 380이 나오려면 그래서 무조건 무슨 결선? Y결선이죠. 델타는 안 나오죠. Y결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14번부터 볼게요. 14번의 명칭과 14번이 요거죠. 요거 차단기, 요게 발전기 차단기, 상용전원 차단기죠. 이거 인터록이죠. 그래서 하나가 둘 다 온되면 쇼트라니까 안 되니까 얘가 꺼져 있으면 얘가 켜져 있는 거고 얘가 켜져 있으면 얘가 꺼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상시전원과 예비전원 동시 투입 방지 또는 발전기 전원 동시 투입 방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과 12번 여기 CT가 있어요. 여기 CT죠. 여기 CT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차 전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전류가 되는 거고 여기 1차가 되고 여기 2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전류는 이제 어떻게 돼요? 1차 전류 구한 다음에 CTB에 역수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변압 용량은 얘는 250, 얘는 1000 해서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차 전류 250kV가 6.3, 6.3. 2차 전류는 CTB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니까 9.4, 10대 선정해서 따라서 3.15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면 되고 인터록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요게 실수를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격 용량이 22짜리가 있다. 여기에 60%짜리가 있고 이거를 90%로 했을 때 변압 용량이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을 부하까지 공급한다. 계속 변압 용량을 계속 공급하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 콘덴서 용량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증가시키는 유효전력 90% 했을 때 얼마가 되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지금 용량 증가. 역률이 0.9일 때 어차피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피상전력 21이니까 0률 곱하면 13.2. 얘가 0.9죠. 따라서 19.8이니까 빼주면 6.6을 증가할 수 있겠죠. 이제 콘덴서 용량을 구할 때 봐봐요. 원래 콘덴서 용량 어떻게 하죠? P 탄젠트 세타 1 빼기 P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그죠?
원래 P 탄젠트는 어떻게 원래 P 탄젠트 뭐가 같은 거죠? 원래는 VI 사인 세타와 같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는 VI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지워지니까 얘가 곧 얘가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겁니다. 자, 근데 요 P상전력, 요게 이제 P 탄젠트가 되는 겁니다. 역시죠? 요것도 P 탄젠트. 얘는 이제 단지 원이고 투인데 P상전력을 동일한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P상전력을 동일한 걸 쓴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도 22가 되는 거고 얘도 22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P를 앞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죠? P를 앞으로 빼게 되면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P를 앞으로 빼게 되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만약에 22 곱하기 0.6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이 없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뭐야? 변압기 용량 쓴다는 게 아니라 0.6걸 기준이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의 콘덴서 용량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P상전력을, 그쵸. 변압기 용량, P상전력을 부하까지 계속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22 값을 갖다 앞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20 곱하기 0. 유효전력이죠? 그럼 22 곱하기 0.6을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얘를 계속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22가 되는 거고 얘도 22, 요거에다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유효전력 P를 빼지 마세요. P를 빼게 되면 여기 보면 요 P1 부하라고 할까요? 요 P1 부하만인 했을 때 용량이지만 지금 계속 쓴다고 했으니까 P2까지 변동 없이 그러니까 빼지 말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5번 문제인데 그림에 답하시오. 그래서 여기 1은 A 수용과 2는 B 수용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볼까요? 여기 보면 1번을 보게 되면 요거죠? 그쵸? 100을 3시간 올라가서 153시간, 200을 9시간 내려와서 153시간 내려와서 100을 3시간 내려와서 50을 3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200을 3시간 올라가서 그쵸? 250을 12시간, 300을 3시간, 253시간, 그쵸? 200을 3시간 쓴 겁니다. 자, A 수용과의 부하율, 1부하율을 구했어요. 하루 동안의 부하율을 구하라. 부하 공식이 어떻게 되죠? 최대 전력에 대해서 평균 전력이잖아요. 그죠? 평균 전력은 뭐예요?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2니까 몇 시간이죠? 24. 그 다음에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A니까 A가 1번이라 그랬죠? 200이 되겠네. 그죠? 200. 전력량은 아까 내가 해드렸고 그대로 곱하면 되고 24 나누고 곱하기 100 하면 나오죠. 그래서 71.875 셋째 자리 반응하니까 71.88 나온다. A와 B의 상호 부동률을 구하시오. 부동률은 뭐죠? 공식이? 부동률은 그죠? 여기가 합성 체전력에 대해서 개별 체전력의 합이죠. 합성은 뭐예요? 둘이 합쳐서 제일 큰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 200하고 250이면 얘가 450일 거고 얘하고 얘 합치면 150하고 300이니까 얘도 450 똑같네요. 그래서 합성 체력은 얼마예요? 45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 그래서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200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번은 300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계산기 누르게 보면 1.11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부동률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률 정의는 뭐예요? 여러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 조금 더 설명하면 여러 전력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지수로 나타내는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지수로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 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간단히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비상용 자가발전기의 부하의 단일 불로서 이동 기동 용량. 그러니까 기동 부하할 때 변압기 용량, 우리 발전 용량 보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0.2 가도 리액턴스 한다면 이론상 계산상 어떻게 몇 kV인지 그것을 선정하는가 계산값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0.2분의 1, 그죠? 원래 전압 강화분의 1에 빼기 1에다가 가도 리액턴스, 전압 강화의
가도 리액턴스의 기동 용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0.2분의 1에다가 빼기 1에다가 리액턴스 값이 얼마? 0.26 곱하기 용량이 얼마? 1800 했더니 1872 이렇게 나왔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 나왔다? 1600이 나왔다. 그 얘보다 작죠? 그죠? 그럼 원래 이론적으로는 우리 실무적으로는 1600 발전기 갖고 기동을 할 수가 없죠. 1000배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최소 180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 그럴 때는. 얘가 더 작게 나올 경우 얘보다. 그래서 이럴 때 뭐냐면, 그래서 이론상, 계산상, 그러니까 그거 따지 말고 그냥 계산값 여기 나온 것만 써라 이 뜻이에요. 그걸 좀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 발전 용량은 몇 kb까지 산정하는가? 근데 계산했더니 1600 나왔어. 얘는 1800인데, 그래도 그냥 1600 쓰세요. 계산값을 쓰세요. 자, 여기 조명 설비에 대한 겁니다. 요건 300W 순둥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 30 곱하기 15고 32W 광속 이렇게 형광등이다. 유지한다면 현광 등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되게 쉽죠. 번데기에서 N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광속이 3000 조명률 0.6 관광 보상률이 아까 1.3 그 다음에 조도가 450 그 다음에 면적은 30 곱하기 15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146.255 147등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32W 2등용이라고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줄 때 광속이 3000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곱하기 1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3000 쓰시면 돼요. 요거 지우고 그냥 3000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32W 2등용에 나오는 광속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얘는. 그 다음에 30W 2등용이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정광속 앞에다 뭐라고 주냐면 예를 들어서 기구에서 나오는 이런 말이 나와. 그때 곱하기 1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형광등 2등용짜리가 한 기구로 보는 거예요. 한 기구. 이거 한 기구로 할까? 한 기구에서. 그러면 두 개짜리가 한 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곱하기 1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만이냐면 어느 때 곱하냐면 이럴 때. 정광소 앞에다 뭘 집어넣냐? 요 앞에다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한 등당 이런 말이죠. 한 등당 3,000원이다. 그때는 한 등짜리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때 곱하기 1을 하라는 얘기예요. 원래 곱하는 게 나누는 건데 곱하나 나누기나 뭐. 그래서 한 등당 이런 말이 나왔을 땐 그때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32W짜리 2등용이다 이런 말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 3,000루먼 주면 또 광속이 3,000루먼 주면 그냥 두 중에서 나오는 광속이다. 곱할 필요 없다. 어느 때 곱하냐? 한 등당 1등당 나오는 광속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곱하기 1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요걸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내가 이거 가져온 이유는 요것 때문에 여기에 광속에다가 2를 곱하냐 안 곱하냐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8번.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병려운전 조건 4가지 쓰고 맞죠? 이것도 이럴 때 어떻게 오냐면 제가 이제 이런 방법 뭐냐면 키워드 여기 보면 극성, 건수비, 임피던스, 상회전, 각변이 이렇게. 그래서 3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쓸 때는 이렇게 키워드 유지로 해야 돼요. 원래 여기까지는 단상과 같죠? 단상 같고 여기만 3상이 추가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1번하고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맞지 않을 경우는 순환전류 걸려서 뭐 손실도 생기고 열도 발생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백분 임피던스 같은 퍼센트 임피던스죠. 각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하 분담이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부하 분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에는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큰 쪽은 부하 분이 적게 걸려서 결국 뭐냐면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용률이죠. 부하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하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뭐 간단히 쓰라시가 그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같지 않으면 부하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써도 되고 좀 길게 설명한 거면 이해하라고.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그 필기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끌고 왔고요. 자, 9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자, 빈칸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전동기 기동에 필요한 무시한다. 최대 입력에 대해서는 100%, 수용률, 나머지는 두 대는 80%. 여기죠? 한 대는 100%, 두 대는 80%. 그 다음에 동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는 100% 한다. 그랬고, 역률은 100%고, 여기 보면 1, 2 나와 있고, 여기 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요걸 찾는 거죠. 37짜리 8극짜리, 그죠? 예를 들어서 37짜리 8극. 37kW짜리 8극, 그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네, 그죠? 37짜리 8극.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역률과 효율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예, 여기도 보면 무부하 전류, 전부하 전류, 슬립. 근데 보통 전부하 전류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효율, 역률, 요걸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표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보면 효율, 역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입력은 뭐냐? 입력. 여기 보면 KVA로 표현을 하랬죠? 그래서 아까 37kW 출력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KVA니까 역률 나눠야 되고 효율 나눠야 되겠죠? 효율 나눠줘야 입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KVA가 킬로와트니까 역률 나눠야 되고. 그래서 역률 효율 나누니까 53.83. 수용률은 100% 적용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 얘도 하게 되면 64.76. 따라서 얘는 얼마다? 80%. 두 대니까. 그 다음에 얘도 80%. 그 다음에 얘는 100%합니다. 여기 합계가 되니까 이거 더하니까 211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수용률 적용을 했어요. 이거 곱하기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그대로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인 게, 일단 계산했더니 191.24.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발전 용량은 아까 표 있었죠? 그래서 200짜리 선정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역률이 다르잖아요. 역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효율과 무효율을 각각 구해서, 그죠? 원래는 이제 피상률을 어떻게 구하죠?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VI 코사인 세타고 얘는 뭐죠? VI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럼 요거 요놈, 요놈도 요놈, 요놈도 이렇게, 요놈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서 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유효전력을 다 합쳐. 무효전력 다 합쳐. 그리고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2021년도, 2021년도 아마 3회인가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풀었다. 이렇게 풀었는데 약간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역률이 다른데 어떻게 그냥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역률 같은 몰라도 다르기 때문에 무효전력과 유효전력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있었는데 그냥 그렇지만 그냥 답이 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년도에 뭐라고 나왔어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꼭 풀고 돼. 앞으로는 제가 볼 땐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온다. 근데 그래서 21년도 아마 3회 차에 아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돼. 앞으로 이런 문제도 지금 관련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만약에 유효분과 무효분을 나눠서 이렇게 일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간연도에서. 그럼 그걸 어떻게 풀지? 그래서 아까 21년도 3회 거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몇 번인지 몰라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6600, 임피던스가 58.3, 단락전류가 700A일 때,
기준 용량을 구하고 차단 용량을 선정하라. 차단 용량 이렇게 있어요. 우리 단락 전류 어떻게 구하죠?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의 전격 전류 IN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단락 전류가 얼마? 7000.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 58.5. 100에다가 IN이죠. 이 전격 전류죠. 이 전격 전류가 얼마 나와? 계산하면 4095A가 나옵니다. 따라서 기준 용량은 어차피 루트3 VI가 되죠. 그래서 전압이 얼마? 6600. 기준 용량은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7200이 아니에요. 7200은 이제 차단 용량 들어갈 때 전격 전압이 7200이고 보통 기준 용량은 공칭 전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격 전류가 4095. 그래서 46.81 MVA가 나온다. 자, 따라서 차단기 용량과 차단 용량은 차단 용량은 누수상 곱하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7200 이렇게 됩니다. 에다가 단락전류 7000에서 80.29에서 100MV를 선정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이런 게 있었죠. 여러분들 잠깐만 볼게요. 하나만 더. 원래 차단 용량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죠? 누수상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 전격 단락 전류고 단락 용량을 구하라 하면 누수상 곱하기 공칭 전압 곱하기 단락 전류죠. 그래서 차단 용량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야 되고 단락 용량 구할 때는 전격이 아니라 공칭 전압, 단락이 생겼을 때 그때의 용량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공칭 전압. 현재 154면 154, 21700, 21700이 들어가는 거죠. 차단 용량은 차단됐을 때 그때 값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단락에 대한 현재 단락점에 대한 단락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공칭전압을 곱한다. 요거 참고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 제가 앞으로 여기 지금 제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전기의 희열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카페 가입만 하면 거기 특강 카테고리에 특강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10문제, 요번 두 번째 10문제인데 유튜브에서는 요 하나만 공개하고요. 앞으로 세 번째부터는 앞으로도 계속 요거는 이제 카페에다가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셔서 추가로 보실 분들은 그쪽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거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 풀었습니다. 준비 잘 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